만일 우리가 이 감염의 확산의 속도와 정점과 하강과 전체적인 규모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보건, 교육, 경제, 활성화 이런 모든 부분에 관계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 가운데서 바로 이런 예측 모델링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 국내 여러 연구진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일단은 상당히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또 정교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연구진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에 이미 3월 초에 했을 때 저희들이 예측했던 그 마들에 기초하면 3월 초에 감염의 정점기에 이르고 4월 초에 안정기에 돌입을 하고 5월 말까지 약 1만 1천 명의 확진자가 생긴다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것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내에 2월 초부터 여기 데이터는 현재 한 5월 중순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 시기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각 기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3월 초에 이미 정점을 찍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강 곡선을 이루어가면서 3월 말, 4월 초부터는 이제는 거의 그 숫자 자체가 3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로 크게 다른 색깔로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3차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그 이후에 생활 방역 가운데 거리두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많은 조치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런 실제적인 감염의 곡선이 조절이 된 것을 직접 보시게 되는 거고,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실제 예측마들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통계적인 역학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만일 우리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확진이 되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 숫자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만일 전혀 어떤 종류의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사회, 정부의 방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는지, 이런 조치들이 있었을 때랑 비교해서요. 여기 나온 것은 바로 그 숫자를 비교한 것인데요.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서 아이디아야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내에서 만일 이런 종합적인 방역이 없었다면 적어도 340만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사실은 감염의 정점은 5월 말에까지 계속되어지고 그것이 안정되어 가는 것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적인 방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시는 대로 이미 3월에 정점을 찍고 이제 안정기를 겪어나가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생활 방역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다른 변화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전망 부분입니다. 지금 이 곡선들을 보면요, 이것은 지금 이미 우리 캐나다 측의 연구진이 이미 저널에 발표한 부분인데요. 다이나믹 거리두기를 할 경우에는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이나믹 거리두기를 할 때 실제로 감염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만 명당 약 50명 정도의 숫자를 하나의 이제 기준점으로 보았는데요. 올라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시킵니다. 그럼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완화를 좀 시키게 되면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왼쪽의 부분도 거의 똑같은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이나믹 거리두기를 통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는 3T 시스템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방역도 충분히 잘 한다는 그 전제가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흐트러지게 되면 사실은 이 소위 파도와 같은 이 다이너믹 곡선들이 더 높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높이, 예를 들어서 여기의 기준점은 50명인데요. 10만 명당 나오는 그 확진자 숫자가요. 이것이 더 높아지게 되면 이제 보건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세 가지 팩터를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특별히 지난달 말까지 또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방역을 좀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마스크를 쓰는 부분들, 세정제를 쓰는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다중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이제는 많이 우리가 제한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트리티 시스템이 우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오고 검진되어지고 추적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그것들이 균형 있게 되어가게 되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약이나 백신이 없는 경우에도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만일 신약이나 백신이 이제 하반기에 개발이 되어지고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적적으로 만일 사용이 되어진다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변화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때는 좀 더 염려가 좀 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시기에는 이러한 그 반복되는 패런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